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중심지 1호는 상권, 하남 오피스는 별로, 강남 아파트도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인 이야기. 중심지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심지 이론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센터, 상가, 존재 가능한 상권의 범위는 충분히 커야 한다. 요게 중심지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그림 보시면 중심지가 O죠. O가 중심지, 그리고 그 범위가 B라고 보시면 됩니다. B. A를 넘어서서 B까지 충분히 상권 범위가 크면 O에 있는 상권은 존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중심지 O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역 또는 삼성역, 강남을 중심지 O라 보고 저쪽 그 범위의 끝을 B라고 보면은 B는 하남이 될 수도 있고 동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B에다가 제가 점선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게 하남이든 동탄이든 상권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게인데 강남역이나 삼성역에 입점해서 대박을 치는 상가가 있는데 그걸 하남이나 동탄에다가 갖다 놨다 라고 하시면 쪽박찰 가능성도 엄청나게 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하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남의 현재 주소입니다. 최근 기사인데 수익 안 나는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소유자가 막막하다. 전문가는 주택 규제 강할 때 반사 이익을 누렸지만 규제 완화된 지금은 매수세를 찾기 힘들다. 요런 내용을 썼는데 요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좀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보면은 사진 보시면 하남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인데 한 층이 통째로 공실이라고 합니다. 한 층이 통째로 공실. 그 위에 설명을 보면은 렌트 프리도 효과 없다. 요런 문구가 보입니다. 렌트 프리도 효과 없다. 렌트 프리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렌트 프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렌트를 프리, 말 그대로죠. 공짜로 빌려주는 것. 그러면 공짜로 빌려주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임차인은 공짜니까 혜택이죠. 당연히. 그리고 임대인은 관리비를 안 내도 되니까 혜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제가 별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실패 경험이죠. 좀 작은 실패였는데 밀리오레 상가 싼 맛에 그냥 하나 샀다가 렌트 프리로 빌려줬는데 그마저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들고 있을 때 나에게 빚을 안겨다 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밀리오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상황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전적 의미의 렌트프리는 완전 공짜. 네가 관리비 내고 그냥 공짜로 써라. 요게 렌트프리입니다. 그런데 요거보다는 다른 렌트프리가 시중에 많죠. 일반적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일반적인 현황. 일정 기간만 공짜입니다. 일정 기간만 공짜. 대표적인 것이 1+1이 있죠. 1+1 렌트프리. 1년간 공짜로 살고 1년은 임대료 내라. 요게 대표적인 렌트프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살다가
1년 동안은 월세를 내는데 월세 400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계약해가지고 월세 200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렌트 프리로 계약을 하는가? 이것은 알고 보면은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보면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딱 보고 월세 200이구나. 그러면 5억짜리 물건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임대료 400만 원만 보고서 요거 10억짜리 물건이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요 부동산을 10억에 매수를 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10억에 매수를 하면은 사기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가 또 다른 사기를 낳죠. 대한민국은 부동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기꾼이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렌트프리 잘 보시면은 1번과 같은 렌트프리는 괜찮은데 2번과 같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런 형태의 렌트프리는 사실상 사기인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하남 관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 2015년 기사인데 지식산업센터 교통망 편리성 골고루 갖춰서 유망 분양 현장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절에 하남의 지식산업센터 이때 그 지식산업센터 매수한 사람들은 대박 터뜨렸습니다. 플러스 P 받고서 파는 사람도 있고 계속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성공했죠. 성공하는 바람에 많은 건설사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짓기 시작했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하남 등 지식산업센터 공실의 진짜 이유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심지 O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중심지 O에서 벗어난 B에 위치한 것이 하남이기 때문에 그릇 크기가 30밖에 안 되는데 입주량은 100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해소가 안 되죠.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등등 그런 변수로는 절대 해소가 안 되는 지금 입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자체 그리고 건설사 협의해가지고 건설사는 돈을 좀 들여서 구조 변경을 좀 하고 지자체는 허가를 좀 변경해줘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중 상당 부분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어렵겠죠. 한동안 요거 지금 공실 해소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선비즈 금리 인상의 서울지식산업센터 1분기 거래 규모 반토막. 요거는 좀 결이 다른 뉴스죠. 요거는 거래 규모만 반토막 난 겁니다. 서울은 위치가 좋죠. 웬만한 곳은 다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모두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은 바닥입니다. 거래량은 바닥 맞습니다. 요거는 거래량만 그런 겁니다. 지금 서울의 핵심 위치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서울하고 하남하고는 다른 문제죠. 지금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아파트 규제 완화 및 가격 하락. 그러니까 수요가 아파트로 약간 전환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재미가 없죠. 요거는 아파트도 재미가 없고 오피스도 재미가 없고 공통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심지에 있는 상업지는 대체 불가능이죠. 하남에 있는 상업지가 서울센터에 있는 상업지를 결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서울
센터에 있는 상업지는 가치가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지 최대 거품은 어디인가? 지금 보시면 O에 있는 주거지부터 보겠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주거지, 강남에 있는 주거지. 조금 시끄럽지만 직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파트 오케이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좋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상업지 문제 발생한 하남 아파트 보겠습니다. B에 있는 아파트. B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물건 파는 사람 거의 없죠. 아파트는 가족만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4명 중에서 3명은 하남에서 생활하고 1명만 서울까지 출퇴근한다. 그런데 가격도 싸고 조용하다. 그러니까 하남에 있는 아파트 오케이라는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오케이, 하남에 있는 아파트도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거지로서의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저는 거품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적정 임대 수익률 위치가 강남이라서 4%만 나와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좋죠. 그래서 그런데 현실은 1%대.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강남 아파트 거품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남에 있는 아파트 최소 임대 수익률 5% 정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하남뿐만 아니라 변두리 쪽으로 갈수록 소멸 확률이 조금씩 더 커지기 때문에 최소 임대 수익률을 저는 5%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2%에서 3% 정도. 여기도 상당히 거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 아파트 거품이 더 크고 소멸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은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가 거품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 있는 상업용 물건은 독보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독보적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물론 지방 아파트, 변두리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지만 상업용 물건에 비해서는 독보적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에 있는 아파트도 충분히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오피스, 하남에 있는 오피스 비교도 안 되고 대체도 안 됩니다.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대체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제가 제목에 하남 오피스 별로, 강남 아파트 별로 상대적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